네, 아무래도 삼성바이오의 뭐 어부질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耿대신 당이라고 셀트리온 3인방들이 시장을 주도하다 보니까 아마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자 이번에 지난 이번 금요일만 하더라도 셀트리온 제약이 거의 22% 급등을 했으니까 대부분 이 종목들 사실상 이 삼성바이오가 거래 정지가 되면서 이 바이오 전반적으로 아마 외국인 신인도가 좀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면 급락할 거다라는 이 또 제도권의 분석이 있었고 또 제아의 전문가들은 반대 의견을 많이 냈죠. 삼성바이오가 빠져나가고 나면 오히려 바이오 쪽은 불확실성 제고로 바이오 업종들이 살아날 거다. 이건 제아의 의견이었죠. 뭐 저를 포함한 대부분 그러나 제도권 쪽은 좀 의견이 달랐죠. 오히려 바이오 쪽은 오랫동안 침체기 들어갈 거다라고 했는데 막상 삼성바이오가 거래 정지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이 제아 전문가들의 분석이 더 맞았죠. 바이오는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3인방들이 역시 시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데 뭐 장기적으로 가기는 좀 부담스럽죠. 역시 이번에도 실적도 좀 어닝 쇼크가 나온 부분도 좀 있었고 아무래도 오리지널 이 제약사들이 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아마 견제에 좀 들어간다. 약가를 최대 뭐 80%까지 약가를 인하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바이오 시밀러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고 지금은 심리적인 측면들, 센티적인 측면, 그다음에 수급적인 측면에선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삼성바이오 20조짜리가 거래 정지가 그건 길면 한 2개월 가까이 아마 거래를 못하게 될 건데 바이오만 하는 이 여의도 큰 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네들이 뭘 할까요? 바이오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조선주를 하고 건설주를 하고 자동차를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바이오를 하는 사람은 기껏 옆으로 가봐야 화장품이나 엔터나 게임 정도는 갈 수가 있겠지요. 바이오라는 사람들이 뜬금없이 뭐 IT로나 또 이런 쪽으로 가지는 절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네들이 갈 수 있는 데는 지금 당장은 이쪽가 있지만 조만간에는 아마 유전자 치료제나 또 뭐 줄기세포 치료제나 이런 쪽으로 아마 이종을 하겠죠. 지금 대형주들 이 바이오 대장주들을 했다면 그래서 아마 셀트리온 3호인방이 약간 대안 성격으로 이 삼성바이오에 대한 성격으로 이번에 좀 좋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당장 일단 인트론 바이오와 네이처셀 하나의 해답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슈퍼항생제 쪽에 인트론 바이오와 줄기세포 쪽에 이런 네이처셀, 녹십자 셀 이런 종목군들로 아마 점진적으로 이 큰 손들이 조금 글로 이동하지 않겠나. 자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개별주 쪽으로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인트론 바이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고 금요일날 네이처셀이 이제 반등을 시도를 했으니까 61선 지지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매매 관점에서도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역시나 이 5G 쪽은 반복해서 지금 잡히고 있는데 뭐 이수페타시스는 그건 2개월째 거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5G는 날을 받아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3월입니다. 내년 3월이면 뭐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동시다발적으로 아마 내년 3월 정도가 되면 5G 시대를 엽니다. 서로 먼저 기술 선점을 하기 위해서 아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장비 수준은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엄청나게 확보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 4G에 비교해서는 장비 들어가는 양이 뭐 많게는 5배 가까이 들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관련한 종목군들의 수혜는 향후 2, 3년 동안은 아마 계속해서 성장을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련한 5G와 관련한 종목은 내년 3월이면 재료가 소진된다. 재료가 노출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5G 시대가 연다고 해서 금방 5G 시대가 바로 다 열리는 건 아니니까 아마 지속적으로 장비 수준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 주에는 삼성바이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바이오 업종들이 올랐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성장성 실제로 이번에 이 5G 관련해서 이수페타와 와이솔, RFHIC, 오이솔루션들이 이번 3분기 실적을 보시면 압니다. 이 오이솔루션은 3분기 흑자가 됐고 RFHIC, 이수페타, 와이솔은 거의 3자릿수 이상 영업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적을 따지더라도 이제 막연히 IT다, 뭐 반도체다, 모바일이다를 넘어서 이제는 실적을 따지는데 IT라면 5G를 따져야 아마 실적주는 5G 쪽이 제일 낫지 않는가 생각이 되네요. 관련한 종목들을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어닝 쇼크로 그동안에는 급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사실 이번 삼성바이오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수급이 아직 돌지는 않았죠. 외국인들은 매도가 여전하고 11월 달엔 기관들도 매도로 좀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안 좋은 데다가 수급까지 여전히 좀 불안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 반등 때문에 셀티론을 공식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21선에 만약에 여기서 되돌림이 나오면 그때 갖고 있는 분은 물량을 조금씩 줄이면서 교체 매매 타이밍으로 좀 잡는 것도 맞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그나마 그래도 셀티론 헬스케어는 흐름은 조금 낮죠. 21선이라도 회복을 했으니까 한동안 21선의 지지를 맞는다면 61선과 21선 사이에 그래도 박스권 흐름은 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여전히 수급은 불만이죠. 기관들이 압도적인 매도 우위인데 셀티론 헬스케어도 기관들은 계속해서 버리는 상황입니다. 역시 실적에 대한 부담들이 있다라는 것, 거기다 수급까지 좋지는 않죠. 그래서 이번 주에 4일 동안 오른 것은 순전히 지수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삼성바이오 영향도 있습니다만 4일 연속 이번 주 월요일만 빼고 화수목 금 4일 연속 종가 관리가 됐죠. 양봉으로 뽑아줬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도 있고 물론 이 코스닥 장이 양봉을 뽑아줬던 부분도 셀티론 3인방의 역할도 좀 크지 않았나 보여지고 이번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셀티론 지하 혼자서 거의 열일 냈다. 혼자서 다 했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급등을 했죠. 네, 자 2조짜리가 지금 몇 프로 올랐냐면 22%나 급등을 했습니다. 자, 아마 이번에 매도를 먹으면서 개인들이 올랐으니까 개인들은 뒷심은 없겠죠. 뒷심은 없기 때문에 네,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한 번 정도는 조정을 조금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크게 뭐 손해가 아닌 이상 물량을 조금은 줄여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보여지고요. 다음 주는 어쨌든 어느 자리에선가는 매물을 조금 받아야 되는 자리인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이 11월 달에 공백기에 인트론바이오 그동안에 슈퍼항생제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레고캠 바이오가 좀 꺾였지만 레고캠이 그래도 10월 달에 이 주가 급락을 했을 때 거의 뭐 이 토픽으로 계속 잡혔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슈퍼 항생제 관련해서 미 FDA 희귀약품과 미 FDA 패스트트랙에 지정이 됐었던 종목은 바로 레고캠 바이오였었고요. 지금 인트론 바이오는 지금 이상을 맞춰 있는 상황인데 SL200이라고 가장 지금 앞서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됩니다. 두 기업 모두 차세대 슈퍼 항생제를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매년 이 슈퍼 바이러스로 2만 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자리를 가장 많이 깔아주는 쪽이 뭐라고요? 바로 슈퍼 항생제를 개발하는 업체에다 자리를 가장 많이 깔아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인트론 바이오와 레고캠 바이오 흐름이 좋았던 이유도 그런 부분이었었고 여기 보시면 동아ST도 그렇죠. 동아ST가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시벡스트롤을 임상을 다 마쳤고 시판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에 이 차세대 이 슈퍼항생제 관련한 기업만 말씀을 드렸지 정작 이미 신약 허가를 받고 미 FDA 또 유럽 이 신약 허가까지도 받고 시판하고 있는 이 동아ST를 소개를 특별히 안 했던 부분은 슈퍼항생제는 2016년도에 아마 허가를 받았을 건데요. 이 워낙 이 슈퍼항생제는 끊임없이 바이러스가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항생제보다는 4세대 슈퍼항생제를 개발하는 기업이 제가 더 중점을 뒀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동아ST도 좋은 기업이고 또 시벡스트로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차세대 슈퍼항생제를 개발하는 인트론 바이오와 레고캠 바이오를 여러분들이 좀 더 주목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자, 네이처셀은 이 나중찬 대표가 일단 보석으로 풀려났죠. 풀려났고 20일, 61선이 수렴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거래할 만한 자리에 나왔고요. 기관들이 10월 들어서 기관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고 이번에는 외국인 수급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줄기세포 관련해서 가장 앞서 있는 두 개의 기술을 확실한 기술을 갖고 있고 일각에서는 뭐 조인트 스템은 일본에서는 시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아스트로스템 알츠하이머 치매는 일본 후생성을 통과를 해서 환자에게 지금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치매 쪽도 줄기세포로 지금 세계 최초니까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을 갖고 있죠. 어떻게 보면 네이처셀은 국내에
이 재생의료법이 없는 국내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불행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일본에 있었다면 시가총액이 지금보다는 아마 3배, 4배 이상 시가총액이 좀 불어나 있을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 뭐 라정찬 대표라는 오너 리스크가 있어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 그런 불안한 감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이들의 줄기세포 기술은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 종목도 일단 반등을 시도하고 있으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겠고요. 5G 관련해서 이수페타시스를 봅니다. 이수페타는 그동안에 돈을 못 벌었죠. 돈을 못 벌다가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기간수급은 꾸준하게 들어왔었습니다. 작년에 80억의 적자를 냈고 상반기도 한 100억에 가까운 적자, 70억의 적자를 냈는데 이번 3분기에 드디어 90억의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 기관들 외국인들 그동안에 우리 미래 실적주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를 했었던 부분이 뭐예요? 수급들이 그렇습니다. 외국인들 기관들 이 메이저들의 수급은 다 미래 실적에 배팅을 한다라는 거죠. 미래 실적에 예상 EPS를 가지고 적정 주가를 감안하고 거기에 맞춰 주가 배팅을 하는 거라서 이들은 현재 실적이 아니라 미래 실적이죠. 근데 우리 개인들이 미래 실적을 모르죠. 그래서 대부분 이 이수페타시스는 작년에 80억의 적자, 상반기에 70억의 적자였기 때문에 정작 외국인 기관들은 샀지만 이걸 던진 사람 누구냐면 개인들입니다. 실적 매매를 한다, 가치주 매매를 한답시고 던진 게 개인들은 던졌고 이들은 샀습니다. 개인들은 지금 나오는 실적이 적자니까 상반기 또 실적이 나왔어요. 실망하고 던졌고 이네들은 그 적자를 보고 잡았던 것이죠. 5G 시대에 이들이 만든 이 MLB 전에 한번 여러 차례 보여드렸습니다만 MLB 수요는 급증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이제부터는 실적 나오는 거는 이제는 시간의 문제다. 기다리면 실적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믿었던 그들 결국은 이번에 3분기에 90억의 흑자 전환이 나왔고 역시나 미래 실적에 배팅한 기관들이 이번에 이 약세장에 이수페타시스로 대박을 내고 있습니다. 거의 뭐 3개월 만에 더블 가까운 수익을 냈죠. 그래서 미래 실적은 우리는 모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라고 했죠? 수급입니다. 지금 가치 점수도 60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치를 따지는 분 입장에서는 매매를 안 할 거지만 수급을 따지는 분 입장에서는 이수페타시스를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메이저들 수급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쟤네들이 왜 살까? 아니 실적이 잘 나왔는데 저들이 왜 팔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해답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나는 수급만 볼래. 그러면 돈을 법니다. 근데 잘 알려다시고 열심히 뉴스 찾고 또 차트 또 들여다보고 내재가치 청산가치 계산하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매매를 해서 잃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거를 보고 내재가치 청산가치 재무제표도 보고 현금흐름표도 보면 괜찮은데 수급은 안 보고 오로지 거기에 해답이 있다 생각 그것만 들여다 파버리면 미래 실적은 다 놓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을 보고 그 다음에 뭐 재료를 보든 뭐 내재 가치를 보든 상관 안 하겠습니다만 수급을 안 본 상황에서 모든 거를 거기다 깨맞춰서 분석하는 것도 왜 위험하죠. 업황이 어떻고 공정 가동률이 어떻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수급이 사고 있는데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보면 주관이 강한 어떤 기업들을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뭡니까? 기관들 수급.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입니다. 근데 기관 수급을 좀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은 기관들은 철저하게 미래 실적에다가 베이스를 두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들은 때로는 또 한차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환율 때문에. 자, 그래서 외국인들보다 오히려 지속적인 측면에선 기관들이 더 나을 수가 있겠죠. 철저하게 미래 실적을 보는 건 기관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관들을 1순위로 놓고 기관 수급을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을 2순위로 놓는데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어째요? 11월 들어서 기관들이 특히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수페타시스는 기관들이 이번 11월 달 들어서 매도로 전환했습니다만 오히려 더 사고 있습니다. 역시 그랬더니 실적이 잘 나왔네요. 자, 와이솔도 이제 기관 수급이 다시 들어오면서 10월에 지수 때문에 급락을 했습니다만 11월 달 들어서 다시 61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그 상반기에 20% 영업이 증가를 했는데 이번 그 3분기에 영업이익이 80%나 성장을 했습니다. 상반기 260억의 영업이익인데 이번에 3분기 210억이니까 거의 상반기 수준의 영업이익이 나왔으니까 역시 5G 쪽이 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동안에 이 시간에서는 아마 가장 RFAIC를 가장 여러분에게 소개를 많이 했었던 종목인 것 같네요. 3년 전에 30억 자 그리고 2년 전에 50억 그리고 작년에 한 80억인데 지금 3분기 만에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3분기 만에. 그러면 잘 나오면 원래 300억 가까이도 나오죠. 30억밖에 안 나오던 3년 전에 기업이 지금 거의 10배 가까운 영업이익을 나오는 것도 5G 시대가 얼마나 장비 수요가 많다는 걸 이걸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자 나는 이수페타시스는 흑자가 되고 30억이 나오던 이 RFHC는 거의 3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낼 정도로 5G 시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좀 가지시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래쪽에 보시면 기관들이 역시 제일 먼저 잡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뭐 실적 잘 나오는 종목은 기관들이 가장 매입을 많이 한다고 보면 되겠죠. 오일솔루션도 적자를 내는 기업이었죠. 적자를 내다가 작년에 20억의 적자를 냈고 이번에 상반기에도 25억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3분기에 10억의 흑자 전환으로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 실적이 잘 나올 거를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딱 보시면 역시나 기관들이 오이솔루션뿐만 아니라 앞서 이수페타시스, 와이솔, RFHIC, 5G 관련해서 그것도 5G라고 다 실적이 잘 나오는 건 아니고요. 실적이 잘 나올 종목만 정확히 집어서 기관들이 수급이 들어왔고 그런 종목만 주가 흐름이 시장과 무관하게 급등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자, 이게 5G가 좀 오르긴 했어요. 상대적으로 지수에 비해서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연구기관에 의하면 2024년까지 5G 관련해서는 장비 수주가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9년 3월 5G 시대가 열렸으니까 이제 팔아야 된다. 요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등업종 테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